러시아를 공격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핵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당연히 독자적인 그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강화가 필연적이에요. 일본이랑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연합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을 막으면서 미국이 니네들에 대해서는 방어 책임을 안 져줄 수도, 우크라이나까지 보여줬잖아요, 지금. 미국을 못 믿는다 이거예요. 유럽연합도, 일본도, 한국도, 대만도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바이든 정부까지만 해도 하여튼 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트럼프 와서는 이제 그게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신뢰가 깨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라 라고, 그 다음에 주일미군, 주한미군, 뭐 주유럽연합 미군 감축한다. 우리는 중국에 집중을 하겠다. 막말로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무장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반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으로 뭐라고 견제를 한다 하면은 그걸 협상 카드로 삼어라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이렇게 뻥튀기로 확, 허장성세, 허풍을 탁 하죠.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싸울 때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막 몸을 부풀린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허세를 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다. 원래는 이제 러우 전쟁 관해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단 하루 만에 이건 해결할 거야. 말을 했잖아요. 단 하루 만에 해결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한 달 안에 협상을 할 거야. 젤렌스키한테 이제 윽박질렀죠. 너 이렇게 합의해. 더 이상 안 도와줄 거야. 근데 이제 젤렌스키를 윽박질러 놓고 이제 푸틴한테 가서 합의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니 푸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터무니없는 또 이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겨라라는 그런 식의 조건들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트럼프가 개판이라고 해도 우크라이나를 그냥 통째로 넘겨준다시피 하는 협상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밑에 측근들도 다 반대할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허풍 떠는 데서 유럽연합이 아주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왔잖아요. 트럼프 네가 손 떼겠다면 손 떼도 좋아.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정도까지 그렇게 유럽연합이 지금 나토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이 계속 우리하고 협력해서 동맹으로 협력해서 한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같이 할 용의는 있어. 또 관세도 협상할 용의는 있어. 그러나 니네들이 보복 관세를 고집을 한다면 우리도 니네들한테 반격을 할 거야. 하고 이제 유럽이 지금 점점 트럼프 다시 취임하면서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의 협상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이 계속 거부를 합니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막지 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을 우크라이나에 묶어둬야 된다 이거. 묶어두고 푸틴이 붕괴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지금 최선책이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발트 삼국 핀란드라든지 러시아하고 국경을 잡아가고 있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데들이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넘어가 버리면 확전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러시아를 묶어둬야 된다. 러시아다가 군수 생산을 막 늘리는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소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데 전선에 다른 새로운 전선으로 이렇게 확전을 못하게 한다. 유럽연합의 입장은 너무 간단 명료하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 못한다. 트럼프는 이제 푸틴이 그래도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 말을 하면 딱 저 체면을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는 팽개친다 이래요. 아니, 니네들 정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 못할 것 같으면 나 더 이상 니네들하고 이렇게 협상 안 할 거야. 중재 안 할 거야. 라고 한다. 이게 트럼프의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처음에는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해결할 수 있어. 나 아니면 해결 못해. 내가 최고야. 이런 스타일이었다가 나중에 아니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넘어간다. 지금은 또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푸틴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패트리어트를 뭐 제공을 해주네 만에 또 한다 이거예요. 모스크바를 공격해도 좋아. 이제 이제 트럼프 자기 간에는 푸틴에 이제 협박을 한다는 생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모스크바를 공격해도 좋아. 내가 장거리 미사일도 제공을 해줄게. 했다가 또 금방 하루 만에 뒤집고 단거리 방어용 패트리어트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금방 뒤집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외교 안보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이긴 하지만 글로벌 리더십을 사실상 잃었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이제 유럽연합한테 독자적으로 이제 그 군비 증강하고 또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해라.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연합이 인구도 유럽연합만 해서 6억 명 정도 되고 경제력도 중국하고 비슷비슷하고 그런 데가 이제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이렇게 강화해서 군비 증강하고 독자적인 군사적인 그런 안보 능력을 갖게 되면 막말로 미국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미국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맞짱 뜨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이제 그 유럽연합 나름대로의 또 이제
대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대중국 뭐 그런 게 외교 안보 전략을 또 추구를 하겠죠. 지금은 이제 나토 미국 주도하에서 유럽연합이 미국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이제 다음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힘이 갖추게 되면 미국을 대장으로 삼겠냐 이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군사동맹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한다, 주일미군 감축한다 어쩌고저쩌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 상원이 지금 그걸 제동을 걸었잖아요. 주한미군 감축은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동을 걸었잖아요. 미국이 특히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멋대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막말로 이게 근데 친미파는 반미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철수하겠다면 막말로 그래 하려면 해라 라고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방위비 증강해라. 일본이나 한국 GDP 대비 5% 방위, 한국도 일대는 자주국방, 독자 방위,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어떤 방위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은 중국을 견제를 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미국에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죠. 일본도 이제 독자적인 방어력을, 군사력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그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이렇게 못 갖춘 원인 중에 하나도 미국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독자적인 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에 위협이 된다. 라고 보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특히 핵무장 관련해서는. 근데 독자적인 방어력을 갖추라고 하면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핵무기 빼놓고 이야기 안 할 수 있나요? 핵무기는 이야기 안 하고 독자적인 무장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나요? 근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항하려는데 핵무기 없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방어력,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화두가 뭐냐면은 핵 공유 문제예요. 지금 핵은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으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다시 추가로 생산을 하든지 개발해서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을 같이 공유를 하든지 그런 걸 한다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렇게 미국이나 러시아를 공격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핵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당연히 독자적인 그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강화가 필연적이에요.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연합에 대해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을 막으면서 미국이 니네들에 대해서는 방어 책임을 안 져줄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까지 보여줬잖아요 지금. 미국을 못 믿는다 이거예요. 유럽연합도 일본도 한국도 대만도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정권까지만 해도 하여튼 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트럼프 와서는 이제 그게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미국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가 깨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라라고 그다음에 주일미군, 주한미군, 뭐 주유럽연합 미군 감축한다. 우리는 중국에 집중을 하겠다. 막말로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핵무장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반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으로 뭐라고 견제를 한다 하면은 그걸 협상 카드로 삼어라 이거예요. 야, 너네들이 그럼 우리한테 핵무장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어? 그건 너네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보장을 해. 우리가 핵공격을 당했을 때 너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반격을 해준다라는 보장을 확실하게 해. 우리 너네들 더 이상 못 믿어. 이런 식의 지금 뭔가 대응책을 필요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건 친미 반미를 떠난 문제예요.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른바 패권 국가로서의 외교 안보 군사 전략의 전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예요.